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토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주말인 오늘 아침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가 영하 3.8도, 영천이 영하 5.4, 안동이 영하 6.7도 등으로 어제보다 3도에서 7도가량이나 떨어져 많이 춥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 최고 기온은 대구 5도를 비롯해 영천 6도, 구미가 4도 등 2도에서 7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2, 3도 정도 낮겠습니다. 대구 기상대는 휴일인 내일은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 일부 산간 지역에는 눈발이 날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가 발생한 뒤 더 이상 그 같은 희생을 낳지 않기 위해서 지하철 안전대책이 강화됐습니다. 지하철 참사 10주기 기획 뉴스, 오늘은 지하철 1, 2호선이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안전해졌는지 알아봅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참사 이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전동차 시트를 비롯한 모든 내장재가 불에 잘 타지 않는 제품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비상시 수동으로 문을 여는 방법을 안내하고 기관사와 통화할 수 있는 시설, 소화시설 등이 갖춰졌습니다. 지하철 1, 2호선 모든 역사 바닥에 대피로를 안내하는 축광 타일을 붙였고 몸을 숙였을 때 잘 보이는 위치에 비상구 유도 등을 설치했습니다. 연기 확산을 늦추는 재연시설이 생겼고 특히 중앙로역에는 불 번짐을 막는 수막시설이 설치됐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500여 원을 투입해서 전동차 내장재 불연재 전면 교체, 축광형 유도 타일 설치, 기관사 용무원 그리고 관제사 간의 다자간 무선 통신망 구축. 그러나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중앙로의 경우 공간적인 제약으로 흡기와 배기 시설을 따로 만들지 못해 화재 시 연기 배출과 신선한 공기 공급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축광 타일의 경우 교차로 지점에서 정확한 대피 방향을 알려주는 섬세함이 부족합니다. 또 밝은 광고물이 뒤엉켜 비상시 유도등 식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도등 주변에 광고판이라든지 사인이라든지 이런 어떤 것들이 혼잡하게 지금 배치되고 설치된 걸 지금 보셨잖아요.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유도등 자체가 가져야 될 그런 기능을 많이 잃고 있다는 거죠. 전동차 내 기관사 1인 체제가 취약점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화재 참사 시에 1인의 기관사가 모든 것을 보고를 하고 승객을 대피시키고 구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차장 한 사람만 더 있었더라면 더 많은 승객들을 구호할 수 있었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안전시설이 완벽하더라도 사용할 줄 모르면 무용지물이라며 시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 곳곳에는 갖가지 상업 광고물들만 넘쳐나고 안전에 관한 상세한 홍보물을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문경시가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즐긴 음식을 메뉴로 개발해 관광 상품화하기로 했습니다. 표준 조리법을 전수하고 식당도 과거 분위기가 나도록 개조 비용을 지원할 방침인데 또 반대 의견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경시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개발한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음식입니다. 콩가루 비빔밥과 시래기, 소고기 국밥, 칼국수, 수제비 등 생전에 즐겨 먹었다는 음식들입니다. 문경시는 박 전 대통령이 하숙을 했던 청운각 부근에 이 음식들을 메뉴로 하는 식당가를 조성해 관광 상품화하기로 했습니다. 식당에는 표준 조리법을 전수해주고 6, 70년대 분위기가 나도록 그릇 구입과 식당 개조 비용을 지원합니다. 최근 들어서도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대통령이 당선과 좀 더불어서 거기에 먹을거리가 좀 거의 없거든요. 썰렁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어떤 수요도 좀 있고. 하지만 트위터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민 음식만 부각되면서 궁정동 안가에서 즐겼던 숨겨진 이면은 더욱 가려지게 됐고 또 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하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
공도 있었지만 과거 있었던 분명한 대통령으로서 문경 시민들의 그다음에 서민들의 요구에 진짜 부응하는지 다시 한번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될 상황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논쟁이 불가피한 사업을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시기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요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경주가 세계적인 힐링 자원을 두루갖추고 있어 힐링 메카로 도약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사람들은 인도와 티벳, 앙코르와트 등 종교 성지와 깊은 산사, 올레길 등을 힐링 명소로 떠올립니다. 그곳에서 조용히 머물며 나를 돌아보고 정신적인 건강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왕릉 앞에서 참선을 하고 석탑 앞에서 신라 석공의 정신세계를 느껴봅니다. 불국사와 석굴암, 남상 등 문화유산과 신라 천년의 정신유산은 세계적인 힐링 자원입니다. 전문가들은 경주의 위대한 힐링 자원을 제대로 파악해 하나로 잘 엮으면 힐링 메카로 도약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획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계적인 힐링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획가를 모셔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마 가장 또 중요한 성공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화랑도는 철학과 실천이 동반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육 콘텐츠로 불교 유적지는 신라의 탁월한 가치 통합의 현장으로 힐링의 관점에서 다시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경주에 있는 그 역사 문화 유적을 가장 사람들이 사랑하고 편한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줘야 되고 힐링 자원의 보고인 경주가 시대를 치유할 힐링 샘물을 제대로 세상에 내보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규선입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교복 나눔 장터가 잇따라 열립니다. 대구 중구청은 오늘 오전 10시 중구청 1층에서 교복 나눔 장터를 열고 학부모와 중고등학교로부터 기증받은 교복과 체육복, 넥타이 등을 한 점에 500원에서 5,000원 정도의 가격에 판매합니다. 판매 수익금은 저소득 가정의 신입생들에게 새 교복을 사주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달서구청도 다음 주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아름다운 가게 월성점에서 교복 나눔 장터를 열고 김천시도 오는 22일 평화동 야고버의 집에서 2013 사랑의 교복 나눔 행사를 엽니다. 청도 소싸움 경기가 2달여간의 동절기 휴식을 끝내고 오늘 개장합니다. 청도 공영사업공사는 올해를 손익분기점 달성 원년의 해로 잡고 포토존과 벤치, 휴게소를 설치하고 경기장 관람실을 증축하는 한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소싸움 깃발을 설치하는 등 관람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올해 경기는 오늘부터 12월 22일까지 90일 동안 45차례 900경기가 열릴 예정이고 왕중왕전은 11월 23일부터 12월 22일까지 5주 동안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진행됩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농수산 분야 대상 사업비 5,887억 원 가운데 75%에 해당하는 4,418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합니다. 경북형 마을 영농 육성과 친환경 토비 생산시설 현대화, 강우레이더 실시간 영상정보 시스템 등 신규 사업을 비롯한 75건의 역점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과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유관기관, 단체와 연계를 강화해서 농업 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는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자금 248억 원을 도내 축산 농가에 지원합니다. 농가당 양도는 4천만 원, 한유구, 낙농, 양계, 오리 각각 3천만 원, 기타 가죽은 1,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자금 지원은 농가에서 사료업체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사료업체로부터 현금 거래 등에 따른 가격 인하 내역 등을 확인한 뒤에 지원되며 융자금은 다른 용도로의 사용 방지를 위해서 대출기관에서 사료업체에 직접 입금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경북도 선관위와 각 시군 선관위별로 공정선거 지원단을 공개 모집합니다. 공정선거 지원단은 정치관계법 안내와 예방활동, 선거와 정치자금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서류 전형과 실기시험, 면접 심사를 거쳐 선발되며 선발된 사람은 오는 4월부터 12월 말까지 희망한 선관위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구미 지역 근로자 3명 가운데 1명은 구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생활 편의시설 부족을 꼽았습니다. 구미 상공회의소가 30개 업체 근로자 9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2%가 쇼핑, 문화, 의료 등 생활 편의시설 부족이 가장 아쉽다고 답했고 21%는 출퇴근 교통수단의 불편, 13%는 자녀 교육 여건의 미흡을 꼽았습니다. 집 구입이나 전월세 등 주거 마련에 대해서는 53%가 대도시에 비해서 주거 마련 부담이 작다고 응답했습니다. 대구시가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도로정비 분야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대구시는 전국체육대회에 대비한 마라톤 코스, 시내 주요 시설 도로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로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알린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기관 표창을 받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개최되는 세계 에너지 총회를 위한 준비와 도시철도 3호선 구간 도로의 정비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더니 오늘 아침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대구의 기온 영하 3.9도로 어제 아침보다 6도가량 내려가 있고요. 찬바람이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습니다. 하지만 밝은 햇살 속에 낮 동안에는 모든 지역이 영상권으로 올라서겠습니다. 하루 종일 맑겠고요. 하지만 내일부터는 차차 흐려져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부 산간 지역은 눈발이 날리는 곳도 있겠고 예상 강수량은 모레까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지금 전국이 맑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인데요. 화재 예방에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영하 4도 가까이 내려가 있습니다. 낮 기온은 5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상주와 구미의 현재 기온 영하 6도로 어제보다 많이 추운 상태고 북부 지역 영하 10도 안팎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포항의 낮 기온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오후부터 다음 주 화요일 오전까지는 비나 눈이 자주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